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선을 면으로 변환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색상 넣는 방법 중에 그라데이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을 선으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화면에 이와 같은 검은색 선에 흰색 면으로 어떤 도형을 그렸고요. 자, 기본적인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선색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넣고 이 두께감을 좀 이렇게 줬을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흰색 면에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찍어보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선의 형태를, 이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꾸는 기능은요, 바로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기능으로 선을 면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부터는 이 빨간색 부분이 스트로크의 속성이 아닌 면의 속성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전체 선은 없다고 표시가 되는 걸 보면, 자, 선을 면으로 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법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면으로 그리기 힘든 복잡한 모양의 면을 이제 선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면으로 변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이렇게 우산 손잡이 같은 모양의 이런 막대사탕이죠. 자, 이런 거를 만들려면, 자, 만약에 면만 가지고서 저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그 모양을 그리기가 어렵게 표현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히 그리지 않으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부터 라운드 사각형을 이용해서요. 자, 라운드 사각형에 자, 선만 있게 존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원하는 모양의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을 딱 그려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잡아서 델리트, 또 잡아서 델리트 하게 되면 선의 속성으로서 이런 그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스트로크의 두께감을 두껍게 줘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감을 이렇게 두껍게 주니까 지금은 선의 속성만 가지고서 아주 두껍게 처리가 된 거죠. 자, 아주 두껍게 처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두껍게 처리가 돼 보니까 이렇게 각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스트로크 팔레트의 오른쪽에 보면 이 6가지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 자, 위에 세 줄은 이 선의 끝 처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각져 있는 끝 처리를 가운데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밑에 있는 아이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렇게 코너가 있는 라인을 그렸을 때, 자, 끝 처리, 코너 처리를 주게 되면 이렇게 코너도 둥그렇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의 속성도 이 두께감과 그 다음에 끝 처리, 코너 처리 이렇게 적당히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두께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선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쵸? 속성창을 보면은 선의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나눠주거나 다른 색을, 외곽선 색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 모양 그대로 면의 속성으로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면의 속성으로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면의 속성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스럽게 또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렇게 다시 면과 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자, 이번에는 면을 선으로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요. 면을 선으로 나눠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자, 면을 선으로 나눠줄 땐 반드시 선의 속성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곡선을 만들었고요. 또 이러한 곡선을 만들었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선인 상태에서 펜툴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순간 면으로 넘어오거든요.
선택 툴로 넘어오거든요. 이때 바닥을 클릭을 해주면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되죠. 자, 이렇게 나눠줄 마디를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과 면을 동시에 잡아서 우리가 패스파인더 이제 나눠주는 기능이죠?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나눠주게 되면 지금처럼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게 되면 최초 그룹의 상태가 돼요. 그룹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룹의 상태를 굳이 풀지 않고 직접 선택 툴로 이 그룹의 상태인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건너뛴 다음에 선택을 해서 제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색을 넣어주면 이렇게 마디마디별로 색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스와치 팔레트에서 색을 넣어줄게요. 스와치 팔레트가 여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잡아서 선을 해제를 시키면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광채 부분을 제가 표시해 볼까요? 자, 흰색으로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트랜스퍼런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트랜스퍼런시라는 명령어는 오브젝트에 투명도를 줄 수 있는 메뉴예요. 여기서 opacity 값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자, 투명도를 줘서 이렇게 광채 모양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가 기본 도형을 그려주고 자, 그라데이션은 크게 원형 그라데이션과 선형 그라데이션이 나뉘어져요. 자, 원형 그라데이션과 선형 그라데이션은 우리 스와치 팔레트에서 선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원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색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꿀 때는 다시 한번 그라디언트 팔레트에 가서 자, 여기서 현재 두 가지 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색깔 팔레트를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또는 스와치 팔레트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주면 내가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이 중간에 가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른 색들을 또 한번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색을 빼주고 싶을 때는 잡아서 밖으로 빼주게 되면 이렇게 색을 다시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내가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스와치 팔레트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용해주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색이 이 스와치 팔레트 없을 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면색에서 넣고 싶은 색을 이렇게 골라준 다음에 그쵸? 먼저 단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단색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이 색을 그라데이션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스와치 팔레트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면색을 잡아서 컬러 피커에 있는 색을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스와치 팔레트에 딱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색도 내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라데이션의 단계는 첫 번째, 내가 선형 그라데이션이냐 원형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원하는 색상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툴박스에서 그라데이션 조절 툴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라데이션의 방향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라데이션 기능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은 자, 이러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D 모양이죠? 자, 동그라미 툴을 이용해서 정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우리 스케일 툴. 자, 이 스케일 툴은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원하는 비율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한 95% 정도 카피. 자, 복사를 하죠. 다시 한번 95%로 자, 퓨리브 체크해주고 카피를 해주면 하나가 복사가 되고요. 자, 또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한 40% 정도로 카피. 자, 그 다음 또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한 90% 정도로 카피. 자, 이렇게 해주면 4개의 원이 겹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고, 그쵸? 나눠준 상태에서 기본색을 채워보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직접 선택 툴로 가운데 부분만 델리트 키 지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링 부분만 잡아서 선형 그라데이션 적용해주고 여러 가지의 색깔을 추가해준 다음에 여기다가도 제가 여러 가지 색들을 한번 추가해볼게요. 자, 참고로 여러분 CS3 버전 2 이상부터는 이 컬러 팔레트를 더블 클릭만 해도 이렇게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 창이 떠요.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조절 툴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이와 같은 CD 모양의 아이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건 볼링공이죠. 자, 이거는 보니까 원형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정원을 하나 그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원형 그라데이션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고 또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렇게 원형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볼링공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는 듯한 모양 있잖아요. 자, 이 모양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타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타원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겹쳐놓죠. 그 다음에 잡아서 다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고 자, 필요 없는 부분, 밑에 부분을 지워주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윗부분은 색깔을 좀 진하고 좀 밝게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색깔을 좀 어둡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손가락 구멍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볼링공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타원으로 밑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맨 뒤로 보내주고 이렇게 그림자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링공 모양도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이제 두루마리 휴지죠. 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두루마리 휴지니까 이거는 제가 바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기둥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겹쳐주고 자, 원기둥을 우리 많이 만들어봤죠?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고 익스펜드 그 다음에 포인트 삭제로 삭제 그 다음에 높이를 직접 선택 툴로 밑에 부분만 잡아서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위에다 뚜껑을 이렇게 갖다주면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위로 겹쳐준 뚜껑이 사라지는 이유는 마지막 작업하는 게 위로 올라오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면을 다시 맨 뒤로 보내주면 위로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 물론 3단 그라데이션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회색에서 밝은색에서 회색으로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툴박스에 보면 스포이드 기능이 있죠? 이 스포이드 기능은 다른 내가 원하는 곳의 색상을 찍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도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위에 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또 작은 원기둥이 하나 있죠? 자, 이것도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그대로 줄인 다음에 자, 직접 선택 툴로 높이만 잡아서 줄여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색깔은 직접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밝은 갈색에서 또 더 밝은 갈색, 그 다음에 진한 갈색, 그리고 윗면은 아주 진하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대로 이렇게 갖다 주면 위에 휴지 모양이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점선으로 그려진 표시가 있죠? 자, 우리 점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스트로크 팔레트에서 우리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시드 라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수치를 입력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치를 5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 5픽셀만큼 간격하고 5픽셀만큼 간격을 띄는 거예요. 그쵸? 그 단계로 만약에 내가 뒤에다가 10이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5픽셀 가고 10 띄고 5픽셀 가고 10 띄고, 자, 이런 식이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5픽셀 가고 10 띄고 3픽셀 가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다 입력해주는 수치만큼의 간격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5픽셀로만 간격을 해주면 이런 식의 점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점선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쵸? 점선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점선을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는 그냥 종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맨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두루마리 휴지 모양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 중요했던 거는, 자, 선을 우리 오브젝트에서 패스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나눠주는 기능, 그쵸?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는 대시드 라인을 체크해서 점선으로 표현하는 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